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지역의 경찰 수사가 분양 특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여분으로 남겨두는 물량인 보류지 처분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학동 4구역 조모조합장이 인근 3구역 조합장 당시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류지를 받은 특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의 경찰 수사는 특혜 분양을 통한 조합 차원의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정 청탁이 있었을 걸로 보고 수사 중인 경찰은 분양을 제외하고 조합이 갖고 있는 잔여 물량, 즉 보류지가 매개가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과 조합원 수 변동에 대비한 예비 분양권인 보류지는 조합 결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참사가 난 학동 4구역을 포함해 현재 조모 조합장이 과거 조합장으로 있었던 학동 3구역도 살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준공된 학동 3구역의 보류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400여 세대 규모 학동 3구역의 보류지 물량은 40평형대 한 채와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 등 두 채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4년과 2015년 이 두 채의 보류지는 조합 의결을 거쳐 조 씨와 그 측근인 총무이사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당시 조합 의사록을 보면 분양 성공 인센티브로 조합장에 45평을 주고 총무이사에겐 사업 성공 보수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조 씨 이름이 올라 있는 등기부 등본엔 해당 아파트를 3억 8천여만 원에 매매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개발 조합원들은 입주 당시 4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주택을 넘겨받으면서 조합장 등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10억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보류지 총 물량이 결정된 과정도 의문스럽습니다. 일반 분양을 한 달 앞둔 지난 2014년 5월 광주 동구청은 보류지 수를 한 채 늘리도록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합니다. 조합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는데 늘어난 해당 세대는 조 씨에 지급하기로 한 40평형대였습니다. 동구청 결정에 따라 한 달 만에 보류지가 하나 더 늘고 결국 조합 의결을 거쳐 조 씨에 돌아간 겁니다. 검색을 해봐야 돼요. 의미가 없는 거를. 신청이 나왔겠죠? 신청.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검토 보고 들어갈 거예요.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조 씨의 전화기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붕괴 참사가 난 학동 4구역의 보류지는 이보다 많은 모두 88세대. 확인 결과 현재는 절반에 못 미치는 30여 세대만 남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처분 권한이 막대한 걸로 확인된 만큼 보류지를 통한 주요 인사 로비는 없었는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철거공사에 2개 업체가 이면 계약을 맺고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철거공사를 맡은 한솔기업과 이면 계약을 맺어 철거공사에 참여하고 부실 철거를 지시한 혐의로 다원 ENC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원 ENC는 한솔기업과 철거공사 이익을 7대3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현장에서 재하도급사 직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형이 새로운 지배종으로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3차 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빠른 전파 속도에 비해 진단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알파형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1.6배 빠르다는 델타형 변이.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99%, 모스크바는 90%가 델타형으로 확인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델타형 변이와 관련하여 6월 현재 델타형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1.9% 수준이지만 해외 유입의 경우 검출률은 37.0%로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면
델타형 변이의 국내 검출 비율은 4.8%, 4가지 변이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3.4%로 올라갑니다. 광주 전남에선 한 평의 확진자가 지난 9일 델타형으로 처음 확인된 이후 광주에서도 최근 델타형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진 이후 델타형 변이로 확인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질병청의 유전자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광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엔 분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경우는 지난달부터 간단한 방식의 변이 선별 검사법을 시범 도입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양성, 위험성 가능성이 있고 또 이미 알려진 변이만 알 수 있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변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델타형은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방역과 대처도 빨라야 하지만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북구의 동전 노래방을 중심으로 대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생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접촉자 검사 과정에서 함께 동전 노래방에 다녀간 대학생 친구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이들과 일행은 아니지만 같은 노래방에 다녀갔던 대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해당 동전 노래방 이용자들에게 자진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후보들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비이재명으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데요. 후보들의 대선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칙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이재명 계열과 흥행을 강조하고 나선 비이재명 계열의 의견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뜻을 밝힌 후보 가운데 경선 연기파는 이낙연, 정세균 등 6명이고 이재명과 추미애, 박용진 3명은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선 일정 결정에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송영길 지도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행 유지와 경선 연기를 놓고 최고위원들 내에서도 3대3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현행 유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를 열고 경선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연기로 결론 나면 당이 또 한 번 원칙을 뒤집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현행 유지로 결론 나면 연기파 주자들의 당무위 소집 요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나더라도 원팀으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 갈등 속 대선 주자들의 호남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가운데 최근 지지율이 상승해 빅3로 들어온 박용진 의원은 광주를 찾아 이재명 지사와의 양강 구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흥행카드, 경선 흥행카드, 본선 승리를 위한 카드는 박용진과 이재명 지사의 양자 대결. 내일은 김두관 의원이 광주를 찾아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이며 오는 27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가 30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노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3월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섞어 팔다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이 최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식품업체인 오뚜기에 10여 년 동안 미역을 납품해온 A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섞어 납품해왔다는 의혹이 보도된 건 지난 3월 10일. 9일 뒤 해경은 이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횡령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석 달 만인 최근 A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경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여전히 중국산 미역을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은 재직 당시 A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산 미역을 혼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한 전직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본사에서 중국산 미역을 섞는 작업을 담당했는데 중국산 30%, 국산 70% 비율로 섞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라면 스프용으로 납품되는 미역은 조각이 작아 구분하기 어렵다며 더 많이, 심지어 100% 중국산 미역으로 섞으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오뚜기 본사까지 소문이 들어가 업체 사장 등이 올라간 적도 있는데 추후에 중국산 미역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는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고흥 가공 공장의 상호를 변경하고 최근에는 간판까지 바꿔달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 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23살 김영기 씨와 대전 형무소에서 23살의 나이로 숨진 농민 김은경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이후 올해 들어 내려진 두 번째 무죄 선고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전 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7,3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2년 남창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시공업체로부터 7,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광주 청년한방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청년한방병원 대표원장 42살 이모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2억 원 납부, 법원 수사기관 소환 의무 출석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지인 등 7명에게 10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무안 김포 노선에 신규 취항했습니다. 하이에어는 오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취항식을 열고 무안 김포 간 주 5일 1, 2회 왕복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4월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11년 만에 김포 노선까지 다시 취항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는 제주 노선도 확대 운항할 예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복직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의 독단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이 책임자의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